여러분들 아주 간단하게 학생들한테 얘들아 너희들 덧셈 뺄셈 못하면 동계산 못해? 뿐 아니라 너희들이 잘하는 순간순간의 변화는 미분이라는 걸 통해서 이루어진단다 까지. 그리고 오차 범주 내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변한다 라는 것을 이해하고 사회가 돌아가는 걸 알려면 확률과 통계가 있어야 된다 까지. 충분히 수학은 실용적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반대를 하기보다 긍정적으로 가는 게 굉장히 좋겠죠. 쭉 내려가서 43페이지 맨 마지막에 이런 말 하죠.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어린 시절부터 문학적 소질이나 과학적 소질 등을 보일 수 있으나 초중등 시절에는 장래의 직업에 대해서 아직 명확성이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장래의 직업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 방향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상태의 교육이 필요함을 간과할 수 없고 그런 의미에서 수학 교과의 학습은 의미 있고 필요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수학을 잘 해놓고 나면은 나머지 다른 여러 가지 분야로 넘어갈 때도 그것이 기본 소양이 되고 지식이 돼서 많은 거를 풍부하게 학습할 수 있어요. 이제 문화적 가치와 심미성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4페이지에 가니까 수학은 학교에서 다뤄지는 수학은 학생들로 하여금 수학의 매력과 위력을 알고 배움으로써 수학의 문화적인 가치 및 심미성을 느끼고 표현할 수 있게 하며 단지 필요에 의해서 개발하는 기술이나 도구에 비하여 한 차원 높은 사고를 경험하게 한다라고 돼 있죠. 지금까지 수학은 실용적이에요 또는 정신을 둬야 해요가 제일 많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심미성, 수학은 아름답다라는 이유로 배워야 됩니다라는 것도 좀 하나 추가하시고요. 또 수학은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화를 보존하고 전달해야죠. 그런 가치가 있는 학문이죠. 라고 해서 추가하시면 돼요. 아래쪽으로는 대칭성과 반복 이런 것이 수학에서만 느낄 수 있는 아름다움이다. 균형과 완성미, 수학에서만 느낄 수 있는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쭉 내려가면 수학의 이와 같은 풍부한 자료와 유연한 해석을 통하여 또한 문화적인 가치도 느낄 수 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그러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수학이 만들어졌고 보존이 된 거기 때문이죠. 또한 수학 고유의 신비성을 적절한 수준에서 확인하는 경험을 했을 때 고등학교를 떠나면서도 수학과 멀어진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거기에 대해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니까 재인용된 글이 있어요. 두 번째 줄에 이런 말을 하죠. 시인들이 단어를 이용하여 아름다운 시를 만드는 것처럼 수학자들은 수학적인 아이디어를 잘 조화시켜 아름다운 작품인 수학적 공간을 만들어낸다. 마치 예술이 인간의 정신을 풍요롭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처럼 수학적 소양은 생활을 더욱 합리적이고 융통성을 가지고 여유롭게 수행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다. 플라톤은 수학 교육이 의도하는 바는 학생들로 하여금 수학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고 나아가 더 높은 고차원의 아름다움을 향하게 하고 지혜를 얻게 하는 데 있다라고 했어요. 수학이 아름답다라는 거 아마 많이 인식하기 힘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머릿속에는 수학을 했을 때 고통 또는 수학을 했을 때 어려움이 많이 있으니까. 하지만 그 내면에 수학을 성공하게 되고 수학의 대칭성, 수학에 대한 깊이를 들여다보면 아름답다라는 거를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면 그 아름다움과 관련해서 지오대식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름다운 그림을 보고 아름답다고 느끼지 못하거나 우주의 수학적인 질서를 알지 못하고 또 아름답게 느끼지 못하는 것. 인격의 결함을 뜻한다고 얘기했대요. 여튼 학생들에게 수학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전달하는 것도 교사가 해야 될 하나의 이유이긴 하니까 항상 어떻게 하면 아이들한테 수학을 아름답게 지도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네 가지는 특수하게 서로 뭔가 연결이 되지만 구별이 되잖아요.
이런 걸 열심히 공부하면 어떤 능력이 최종적으로 신장이 된다? 궁극적으로 교육의 목적은 학생들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건전한 시민 사회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해요? 바로 수학적 안목을 신장시키는 거다라고 말하죠. 네, 최종적으로 4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많은 이야기를 쭉 하게 되면서 위에서 두 번째 줄, 여러 생활 장면에서 만나는 것들을 수학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수학을 배우는 것이다. 생활과 자연 세계에 담긴 수학적 질서를 수학적 눈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안목을 키워주는 것이 최종적인 수학 교육의 궁극적 목적이 됩니다. 수학적 안목. 그 안목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기엔 정의가 좀 어렵지만 이 네 가지를 학생들이 이유로서 꾸준히 공부하고 닦게 되면 수학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는 거죠. 아까 우리 아이가 비만이네요. 선생님 어떡하죠? 약 주세요. 선생님 어떻게 하죠? 운동 처방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는 실생활적이죠. 그거는 당연히 필요하죠. 하지만 수학을 본 사람은 어떻죠?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 평균보다 올랐는데, 그런데 사실 여기에서 본다면은 과체중이지만 이때 과체중이 아닐 수 있는 또 나이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의 나이는 아니지만 키와 관계에서 보았을 때 얘는 표준이잖아요. 하고 또 우리는 재분석할 수가 있는 거죠. 이처럼 수학을 아는 사람이라면 실생활에 있는 상황을 그냥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예측하고 분석해서 수학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능력까지 신장된다는 거예요. 학생들한테는 그러한 눈을 신장시키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네, 2장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공부했습니다. 크게 여러분들이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라는 분야가 수학교육학의 성립 1장이었어. 1절. 이쪽은 수학교육은 기초론부터 시작해서 공학까지 영역이 있다. 이 정도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장은 좀 더 공부를 잘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수학의 필요성. 그런데 이 필요성도 한마디로 말하면 뭐다? 실정, 신문의 가치 때문이다. 그리고 이 가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좋아요. 수학적 안목을 신장시키는 것이 우리가 도달하고 꼭 완성해야 되는 목적이다 라는 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수학 교육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발전사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